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많은 인파들이 공원과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비록 아직까지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쇼핑몰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아울렛을 방문한 주민도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5월 4일 오전 2시 25분 기준 조지아주는 총 검사자 18만 3,002명 중 확진자가 2만 8,683명으로 확진율이 15.67%로 떨어졌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소폭이라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탈리아페로 카운티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탈리아페로 카운티는 인구 1,632명의 시골인데요. 그동안 글래스클락 카운티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던 곳입니다. 비록 주 전체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는 한국과 달리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매일 집계되고 있지만 완치자 수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뉴스앤포스트가 샌박 주 하원 의원실에 의뢰해 주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본 결과 주 공중보건부는 현재 완치자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공중보건부 에밀리 존스 대변인은 현재 주정부는 완치자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대변인은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완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완치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 주 정부가 일부 완치자를 추적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2차, 3차 유행이 시작될 경우 적절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샌박 의원은 완치자 추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9일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 제7선거구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어제 아침 애틀랜타 프레스클럽이 주최한 경선 토론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공화당에서 7명, 민주당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이 선거구는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민주당으로 자리가 넘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친트럼프 성향을 더 드러내려는 모습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았던 맥코믹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소수민족 이민사회가 크게 늘어난 귀네 카운티의 인구 변화가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번 선거에서 패한 보르도 후보가 소수민족 사회에 충분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체로 공화당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고 민주당계는 메디케어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뉴스앤포스트.com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어 화제입니다. 제일린과 자넬 크로포드는 성장 과정 중에 언제나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1년 반 차이로 결혼한 이 쌍둥이 자매는 같은 시기에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던 차에 단 2주 차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자넬이 유산을 겪었고 의사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는데요. 그러던 중 제일린 역시 2차례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절은 제일린과 자넬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 끔찍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고 6개월 뒤에 이 쌍둥이 자매는 다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같은 날 출산했다는 것인데요. 언니 자넬이 먼저 아들을 출산하고 딱 3시간 뒤에 동생 제일린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두 자매는 정말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선언된 긴급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오후 5시경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전국 긴급사태 선언 시한을 2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300명대로 지난달 중순 500명 수준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의료 현장의 어려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13개 특정 경계도도부현을 제외한 3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활동의 양립을 고려한 대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 달은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며 5월 14일까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촌민이 현찰 200만 위안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을 땅속에 묻어두고 보관했다가 지폐가 훼손돼 25%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장쭈신문 등 중국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비련의 주인공 왕모 씨는 최근 파손된 위안화 지폐 묶음을 들고 중국 농업은행 지점을 방문했는데요. 지폐는 거의 썩고 곰팡이가 낀 데다가 일부는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 씨는 부모가 장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돈을 은행에 보관하면 은행 카드를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다발로 묶어서 마당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규정에 따르면 금액을 알아볼 수 있고 75% 이상이 남아있는 등의 조건에 충족하면 전액 새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폐의 50에서 75%가 남아있으면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왕 씨의 경우 손실률이 2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은행에 입금했더라면 이자만 40만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상자에라도 넣어서 묻지를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부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74세의 최말자 씨는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 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잘라 중상해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원도 최 씨에게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냐며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산 여성의 전화 측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최 씨처럼 한을 품고 살아온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 씨가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이달 13일부터 열립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이 13일에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은 20일부터,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27일부터,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1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 운영, 오전 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약 99%가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 소독, 교실 책상 거리 띄우기, 체온계 준비 등 방역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은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각 팀을 거쳐간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토트넘 대표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을 거친 수많은 외국인 기대주 중 손흥민은 단연 최고였다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손흥민을 2019-2020년도 시즌 최고를 넘어 역대 최고 선수 중 하나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경기에서 넣은 이른바 폭풍 질주골은 여러 매체로부터 역대 최고골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